이번 영상은 패턴을 활용한 포토샵 배너 만들기 첫 번째 활용 팁입니다. 배너 만들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너 제작에 도움이 되는 참고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용 무료 폰트 안내 사이트 눈누입니다. 눈누는 상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한글 무료 폰트를 소개해 주는 사이트인데요. 이 눈누에서 소개해주는 폰트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너나 상세 페이지 제작에 있어서 이 폰트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는 폰트를 골라서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이콘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아이콘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플래티콘이라고 하는 무료 아이콘 사이트는 아이콘을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와 유료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때 무료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무료 아이콘인지 사전에 라이센스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콘 파인더라고 하는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상업적 무료 아이콘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아이콘 이름을 넣고 검색창을 클릭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업용 무료 폰트 안내 사이트와 아이콘 무료 사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포토샵에서 모는 패턴 배경의 모양을 만들고 택배 배송차 아이콘을 다운받은 다음에 간단하게 배너 만들기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고 왼쪽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패턴을 만들 종이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30, 세로가 30인 투명 종이 하나를 만들고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려서 종이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도구 패널의 전경색 쪽으로 이동해서 전경색을 클릭한 다음에 색상 피커 창으로 이동해서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연보라 색상으로 색상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도구 패널에서 연필 도구로 도구를 변경한 다음에요. 상단에 연필 도구가 1픽셀로 지정된 것을 확인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 위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직선 하나를 그어주고요. 다시 왼쪽 아랫부분에서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직선을 연결해 줍니다. 상단의 편집 메뉴로 이동해서 패턴 정의를 선택한 다음에 패턴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선택해서 패턴 하나를 등록했습니다. 이제 배너를 제작해 볼 텐데요. 상단에 파일에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다음에 이번에는 배너에 쓰일 종이를 만들 텐데요. 가로가 860, 세로가 200인 종이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에 색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이번에는 노란 계열로 좀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색상을 변경한 다음에 Alt와 Delete를 눌러서 전경색을 채웠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고 왼쪽 도구 툴로 이동해서 페인트 통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 옵션 바에서 패턴을 선택합니다. 앞에서 만든 모는 패턴을 선택하고 페인트를 붓는 느낌으로 모는 패턴을 적용시켜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는 패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콘을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아이콘 사이트인 플래티콘과 아이콘 파인더 사이트인데요.
무료 아이콘 사이트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먼저 플래티콘 사이트는 한글로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필터 부분에 무료로 체크하게 되면 우선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아이콘들만 소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컬러와 흑백 아이콘이 모두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콘 파인더는 영어로만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단에 프리와 프리미엄이 있죠. 프리로 선택하시게 되면 무료 아이콘만 소팅이 되고 마찬가지로 컬러, 흑백 모두 다운 가능합니다.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사이즈도 이렇게 선택 가능하시죠.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 이동하셔서 상단 파일 메뉴에서 열기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받은 아이콘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하시면 PNG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레이어 형식으로 아이콘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에서 만들어 놓은 패턴 레이어로 이동하기 위해서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패턴 레이어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합니다. 아이콘 사이즈가 이 패턴 레이어보다 크기 때문에 아이콘 사이즈를 조금 줄여줘야 될 것 같죠. 이때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을 좀 시켜주는 겁니다. 변형, 조절점이 생겼죠? 변형 조절점을 이용해서 사이즈를 좀 줄여줄 텐데요. 마우스를 조절점 위에 올려서 조금씩 사이즈를 적절하게 줄여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콘 방향 자체가 오른쪽을 향해 있죠. 택배차 방향 자체가 오른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저는 왼쪽을 보도록 하고 싶거든요. 이때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가로로 뒤집기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방향이 바뀌게 되죠. 적절한 위치 이동을 위해서 도구 패널에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위치를 적절하게 이동시켜 줍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다 싶으면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조절점 만들어 주고요. 변형 조절점 만들어 주고 이렇게 사이즈를 다시 한번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이때 이 조절점 만들어 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동 도구 선택하고 키보드 상의 상하 좌우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을 하나 그어줄 텐데요.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하고 왼쪽 도구 패널에서 선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상단 옵션 바에서 이 칠 부분을 검정 색상, 최근 사용한 색상에서 검정색이 있으면 검정색을 선택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 색상 피커 창을 열어서 검정색 선택한 다음에 확인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적절하게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2픽셀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다음에는 키보드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 하나를 이런 식으로 곧게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조절점이 해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도구 선택한 다음에 선에 적절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에서 이 폰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눈누 사이트 이동하셔서 적절한 무료 폰트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도구 패널에서 문자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입력하시다 보면 화면 바깥쪽으로 글자가 이탈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에도 이동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도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폰트나 어떤 글씨의 크기도 있겠지만은 가로 비율이나 이 세로 비율 부분을 조절해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단에 창 메뉴를 선택하시면 문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문자라고 하는 패널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사 말루체라고 하는 이 폰트를 선택했거든요. 이사 말루체라고 하는 폰트에 이 볼드, 그러니까 굵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글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AA, 이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글씨를 이렇게 두 줄로 썼다라고 하신다면 이 위아래에 있는 이 두 글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간격을 50으로 이렇게 줄였다라고 한다면 이 간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많이 조절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자 비율 간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자의 비율을 50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비율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이 세로 비율을 한번 볼까요? 저는 지금 세로 비율을 110%로 지금 지정을 했는데 100%가 원래 값이라고 한다면 110%로 했다라는 의미는 글씨의 길이 자체가 조금 길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로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전체로 이 글씨 자체가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150%로 엔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글씨가 좀 길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글씨의 어떤 비율 자체를 조금 늘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0% 정도로 제가 비율을 조금 길게 늘렸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바로 가로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115%로 제가 지금 지정을 했는데 만약에 130%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게 비율 자체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대로 75%다라고 한다면 글씨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금 촘촘하게 간격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가로의 비율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폰트 크기라 하더라도 가로의 비율과 세로의 비율로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바로 이곳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자 스타일을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두껍게,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릭체 기울기, 모두 대문자, 작은 대문자, 위첨자, 그 다음에 아래첨자, 밑줄 취소선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의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설정하거나 선명하게 매끄럽게 설정하는 엔티엘리언스 부분까지 문자 패널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더 텍스트를 입력하고요. 모눈 패턴 배경을 제작하고 아이콘을 다운받은 다음에 패턴 배너 제작 실습을 마무리했습니다.